안녕하세요. 오늘 마감 원달러 환율이 1239.5원입니다. 거의 1240원을 육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는 2020년 3월 20일 1296원이 최고점이었던 걸 빼고 나면 지난 20년, 21년, 2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더욱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지난 10년 사이에 미국의 아, 지난 10년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14년 7월에 1000원, 1007원, 그리고 가장 높았던 건 2020년 3월에 1296원입니다. 근데 이 저점과 고점을 뛰어넘는 일이 아마 올해 안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1300원, 14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미 국내에 있는 외환 보유고 달러가 계속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개미들이 아무리 사도 외화 유출이 더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계속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당연히 현금을 비축해야 되고 그 현금 중에서 달러를 좀 더 확보해 놓고 지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달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달러당 엔화가 128엔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난리죠. 한때 일본이 미국 최측근국으로 그래도 경제가 되게 괜찮았던 건 미국과의 관계 때문인 건데 지금 현재 일본이 엔화가 너무 폭락하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까지 가고 있는 거죠. 또 옆나라 중국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난리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거품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상해 봉쇄도 계속 말이 되고 있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터져가지고 전쟁 벌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과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한 군데 기댈 만한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뭐 IMF는 IMF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진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IMF 체제로 들어서야 될 지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은 한국은 그 국채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이 추락해도 놀랍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요동칠 거다, 감당이 안 될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뭐 강달러를 감당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흘 연속 상승세죠. 아무리 외환당국이 개입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달러 매도 물량과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하지만 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뭐 돈을 써서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계속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국내에 있는 달러는 계속 줄어들고 유출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죠. 미국이 5월달, 6월달에 기준금리를 또 올리고 올해 연말까지 2.0이든 2.5%든 3.0이든 또 내년에 3.5든 4.0이든 4.5든 5든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더욱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계속 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통화 수합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통화 수합을 종료한 건 작년이죠. 작년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했지만 안 괜찮았죠. 한국의 그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화 수합을 체결한 건데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예정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바지를 붙잡는 한이 있더라도 유지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나중에 한국이 외환 보유고가 거덜이 나서
해외에 결제해 주는데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도와줄까요? 글쎄요. 중국은요.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와주기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각자 자기네 나라의 사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남이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라고 한 나라 자체도 자기들의 빚을 감당 못해서 호적거리고 있죠. 물가를 못 잡아서 난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한국을 도와주겠냐라는 거죠. 도와주기는커녕 한국을 안 뜯어먹으면 다행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취임하기도 전인데 지지율이 너무 낮죠. 벌써부터 뭐가 된 것처럼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죠. 뭐지? 이미 윤석열이라고 하는 일을 찍은 사람들조차도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왜? 공약을 지킬 줄 알았는데 그냥 공약이 빈 공약, 그냥 하는 소리가 그냥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그냥 기득권들, 재벌가들, 족벌가들 그냥 배만 불리고 서민들은 끝까지 그냥 궁지로 내라 몰아붙여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명박 정권 하에 박근혜 정부 하에 있던 이들이 대거 윤석열 정부의 사람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자본 정부를 추구하고 자유경제를 추구합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 자기들만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는 거죠.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세금이 폭증하든지 개시 않는다라는 거죠. 담배값 올리고 술값 올리고 각종 세금 더 매기고 뭐 이래저래 국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그들의 속셈인 거죠. 대거 민영화시키고 자기들 빨대 꽂아가지고 더 해먹을 생각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제 얘기가 그냥 기우이고 그냥 헛소리이길 바랄 뿐인 거죠. 꽤나 어려운 상황이죠.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뭐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저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 뭐 N달러 환율도 128엔으로 20년 만에 최고죠. 지금 심각하죠. 일본은행도 고민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N달러 환율은 조만간 130엔을 넘어서 135엔까지 도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지금 뭐 1239.5원인데 1240원 넘어가면 1250원은 금방 가고 1300원, 1400원까지도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뭐 수입 가격 상승분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국내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걸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각종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데 대한 그런 악영향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된다. 부담하게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재벌가, 족벌가, 부자들, 기득권들은 절대 손해볼 일 안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봐야 될 손해, 부담은 철저히 국민들과 개인들에게 다 떠넘길 거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제일 잘 펼칠 리가 지금 새로이 들어설 윤석열 정부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 경제적인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남고 생존해야 된다라는 걸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밀려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성과를 내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버티고 견디면서 현금을 비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비축해 놓고 나중에 있을 5년 뒤에 벌어질 대박엔 세일, 경매, 부동산 경매로 집을 사든 금매로 사든 할인 분양한 물량을 잡든 싸게 대기업 우량주, 고배당주를 사든 여러 가지의 선택권, 그때가 되면 되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잘 준비하고 비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때가 올 때까지 철저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많은 자산을 가질 자격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 1400원
더 이상 급등할 것이고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를 현실로 보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